BYC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5.1%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27%가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매출 원가 회계 산식률을 깬 편법이라는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.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손익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재무상태표를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. 그 BYC가 그 전문적인 여기도 내의 제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본인들도 요즘 쇠고기 하는 게 부동산 투자업을 하고 있다.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회사 전체 총 자산이 6,525억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부동산 투자에 4,712억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번 돈을 여기 이익 잉여를 보면은 4,922억 원이거든요. 그동안에 그 번 돈을 대부분 그 부동산 투자에 돈을 썼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. 기왕에 그 재무상태표를 그 소개했으니까, 좀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, 단기 금융자산이 300억이 없어졌다면, 어디다가 그 금융자산을 빼가지고 어디 투자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어디 투자했겠냐, 그러면은, 썼겠냐, 그러면은, 재고자산에 100억을 만약에 썼다. 그러면은 한 200억이 남지 않습니까? 현금성은 오히려 이 현금성 자산은 27억이 증가했어요. 그러면은 200억이 또 어디 갔겠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, 부동산 투자에도 쓰질 않았죠. 재고자산에 100억을 썼고, 그러면은 그게 어디로 갔겠느냐. 그러면은 여기 부채를 보면은, 단기 차입금이 455억이나 줄었어요. 그런데 그 금융자산을 줄여서 갚았는데 이게 더 많지 않습니까? 450억. 그럼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겠느냐? 이거 금융자산은 300억 분이 안 줄었는데 뭐 이런 게 있는 거죠. 어쨌든 뭐 정확하게 그 추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충 그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뭐가 어떻게 자산 부채가 어떻게 어느 정도 변동이 됐구나 그걸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이 회사는 그 자본잉여금이 주식발행 초과금이 그 34억 분이 안 되는데 기업 공개할 때 별로 그 관심을 못 끌었다는 얘기죠. 바이오 뭐 이런 데는 뭐 몇 조까지 이렇게 얻는 그런 거지만 이런 그 내의 업체가 기업 공개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못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그런데 그 견실하게 돈을 번 게 이제 4,922억 원이나 되는데 이게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에 그 돈을 벌어서 투자한 것 같다. 그리고 그 단기 차임을 갚았다면은 아마 단기 금융자산으로 갚았을 텐데 또 뭐 현금 번 돈 중에서 또 투자 쓴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재고자산의 증가라는 게 이게 100% 현금이 나간 게 아니고 제 판단은 그 재고자산은 가공비 이형에 거기 쓴 돈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있거든요. 제품 제공품 이런 것들이 여기에다가 애드가 되는 바람에 이제 재고자산은 증가한다.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손익계산 내용으로서 매출은 120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5.1% 증가했고요.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4.1%. 매출 증가보다 많은 것은 결코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. 매출 원가가 8.8% 더 증가했죠. 그래서 이 매출 총이익이 좀 0.5%뿐이 증가 안 했고 판매 관리비가 6%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0.6%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. 스루풋 회계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로서 26.6%나 크게 증가했고요. 스루풋 환산 재고로도 32.8%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스루풋에서는 재고의 증가는 속된 말로 부정적 영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안 좋은 거죠. 그러나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이익 재고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
스루풋이 4.9% 감소했고요. 스루풋률은 6.5%로 마진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운영 비용이 0.7% 증가해가지고 그 생산성은 0.07포인트가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117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1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.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93억 원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품과 제공품의 가공비가 배부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? 이것은 비성분을 좀 보면은 우리가 인식을 좀 하기 쉽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런 설명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BYC가 비성분을 좀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표시합니다. 매출원가를 산출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. 그런데 이 회사는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출원가가 있는데 이 금액상으로 보더라도 상품 매출원가가 더 많습니다. 이 회사는 제조업도 하지만은 상품을 들여다가 판매하는 그러니까 이제 하청 공장에 준 것을 상품으로 매입했든지 여기도 뭐 중국에 공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만든 것을 아마 하청 공장에 주고서 상품으로 사가지고 자기 브랜드 딱지를 붙여서 좀 파는 게 아닌가. 그래서 매출은 상품이나 제품이나 한 반반 정도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.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좀 뭐가 좀 비정상적인 방법이다. 이렇게 되면은 총 제조 비용이 매출원가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스루풋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본 건데요. 매출원가 재료비가 20.1% 증가했고요. 운영비용이 0.7%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가공비가 금액상으로 265억 원으로서 5.5% 줄었는데 가공 비율로는 9.3%나 하락을 했어요. 그러면은 원재료가 9.3% 증가했는데 이것은 증가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가공비라는 것이 일시에 갑자기 이렇게 9%나 내려갈 리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생산 공정이 특별히 변동이 없다면은 가공비는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. 업종마다. 근데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.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성분에서도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가공비가 있다는 얘기가 이 제품과 제공품의 가공비가 배부되었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. P 총 제조 비용과 매출원가가 동일하게 됩니다. 이 P 총 제조 비용이 매출원가가 됩니다. 그런데 스루풋상으로 환산해서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하면은 789억 원이나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93억 원은 뭔가 좀 바람직하다기보다는 뭔가 이 잘못된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 싶어요. 3단계로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인데요. 이것이 전년도에는 일치합니다만은 올해는 1억 6,500원이 1억 6,5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.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이렇죠. 117억 원의 현금이 나갔는데 그러면 재고가 117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106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다. 그럼 12억 원가량의 현금이 어디다가 껌 사 먹었냐, 어디다가 해 먹었냐,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은 이 사람아 그런 게 아니고 9억 9,600만 원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요.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1억 6,500만 원은 어디 현금이 날라갔어요. 근데 이 현금 흐름표 자체는 좀 맞춰줘야 됩니다.
이걸 안 맞고 그 공개를 할 수는 없어요. 아니면은 이 내용이 뭔지 좀 주석 내용에 나와줘야 됩니다. 네. 급여 인건비가 165억 원으로서 그 전년보다 2.4% 증가했는데 인플레 상황에서 너무 좀 안 올라간 것 같다. 직원 수는 4명이 증가했고요. 3분기까지 2,900만 원 나갔는데 연간 한 3,6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. 1.7% 임금 인상이 됐고 이 그 섬유계통이 이렇게 짠가 물론 짠 거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짜도 좀 너무 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이러니 이제 이것도 국내에서는 비싸다고 해가지고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에 섬유 공장들이 다 나갔죠. 그 옛날에 우리 그 젊었을 때 뭐 지금도 뭐 이 청계천 의류 상가 그 위층에는 그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뭐 세월이 오래돼 가지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국내에서 재봉을 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국내 인력이 그런데 이제 취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. 아마 외국인 인력이 와서 재봉틀을 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상상을 해봅니다. 어쨌든 그 섬유계통이 이렇게 짜긴 짠 거네요. 경영평가 지표를 좀 늦게 뒤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비성분을 좀 편법으로 그 BYC가 하는 것 같아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4.6%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스루프율도 하락했어요. 원래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을 합니다만은 투명 가정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든지 아니면 스루프율 하락은 제품 및 상품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한다.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회사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비공개해 가지고서는 이 그 추론 검증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앞서서 그 비성분의 그 재고자산 변동액을 반영을 안 한 그런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회사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. 3분기까지 실적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한 1,500억 정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.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매출원가를 여기 그 870억을 산출할 때 요 경우로 말씀을 드리죠. 이게 한 185억 남는데 돈을 더 좀 벌어보자 해가지고 9% 정도 매출을 더 3분기, 4, 4분기에 더 노력을 하면은 그때 이제 그 매출 원가가 912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요 경우 이 회사는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적용 안 했으니까 여기서도 예상할 때도 적용을 안 했습니다.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이 매출 원가가 그대로 돼버리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이 1635억 원의 매출을 한다 그러면 한 278억 이익이 나는 거로 9% 매출을 증가해도 영업이익은 50%나 크게 증가한다.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. 그런데 반대로 재고를 줄인다 해도 역량이 없으니까 요 계약한 금액 했을 때 예상 영업이익하고 같습니다. 이렇게 재고자산의 변동을 적용 안 했을 때는 마치 스루프같이 스루프는 매출 재료비가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서 적용하는 것으로만 하는데 여기서는 총 제조 비용이 매출에 비례하지가 않죠. 그것을 이 총 제조 비용을 그냥 다 당해년도에 떨어낸다는 거로 인식이 되는데 어찌 보면은 조금 또 혁신적인 생각인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. 이 BYC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라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회계감사에 패스가 된다는 얘기는 뭔가 설득력이 있었지 않았겠냐 이런 또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.
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원가회계 산식, 매출원가 산식에 의한 그 원가회계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, 이 회사는 이 틀을 깨버린 거죠. 재고자산의 변동을 적용을 안 했다고 한다면은. 근데 이제 그렇다고 스루풋 회계도 아니다. 왜냐 그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가 아니고 총 제조 비용을 여기를 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뭐 편법인 그 손익계산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스루프상으로도 그 예측은 똑같이 나옵니다. 그 재고를 반영을 안 한 거기 때문에. 그리고 계약도 한 1,500억 정도 한다 그러면은, 그러나 영업이익은 차이가 있습니다. 가공비하고 판매관리비, 그 매출 재료비 때문에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거죠. 원가 그 회계 쪽은 총 제조 비용으로 그 들어간 거고요. 그런 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그 2.4%, 그 돈을 좀 더 벌어보자 해서 2.4%, 아니 2.4%가 아니고 재고 회전율을 2.4회전 좀 해보자. 7.1% 증분하는 효과가 있는데, 그러면은 매출이 그 1713억 원대로서 이 7.1%만 회전을 증가시켜도 277억 원, 아까 그 원가 회계에서 그 9% 매출을 증가했을 때 금액 수준이 재고 회전 2.4회전만 하면은 유사한 그 영업 성과가 나옵니다. 그러면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? 이건 뭐 영향이 없는 거죠. 매출 재료비로 하는 거니까, 매출에 비례하는. 그러니까 이제 이 언뜻 그 처음에 그 BYC 그 비성본 이거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스루풋 회계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지만은, 결국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한 게 아니고 총 제조 비용을 그냥 떨어버리니까, 당연연도 쓴 거, 그냥 당연연도 돈 쓴 거 다 그냥 떨어라 라고 어떤 위에서 지시가 있었는지, 그걸 합리화했는지 모르지만, 정신은 좋습니다. 정신은 좋은 거예요. 오래 쓴 비용, 그 생산하고 뭐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, 상품 매출에, 상품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공비가 배분되는 게 아니고 제품에만 배분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야, 우리가 뭐 그거 복잡하게 그렇게 재정원가 해야 돼? 아마 내부적으로 그 오너가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은, 만약 회계 담당자가 스루풋 회계를 알았다면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절호의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, 제가 직접 요즘은 마케팅을 안 하니까 이렇게 그 방송으로 후학들을 위해서 원가 회계 대신 스루풋 회계라는 게 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 좀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, 직접 뭐 마케팅 활동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. 이것으로 방송으로 간접 마케팅을 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됐어요. 주가를 보면은 그 작년 말에 45만 원대였는데 35만 9천 원으로 9만 1,500원이나 떨어졌습니다. 뭐 영업 성과, 미래 가치도 떨어졌고요. 장부 가격이 59%뿐이 그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. 신한 에디피스라는 데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데 18.43%인데, 이 신한 에디피스의 최대 주주가 한승우 씨라고 58.34%를 가지고 있고요. 요 밑에 있는 한석범 씨, 뭐 이런 분들하고 아마 그 혈연관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한승 홀딩스라는 데가 또 들어와 있고, 이 한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다들 뭐 형제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, 누구는 뭐 이런 걸 만들고, 그다음에 한성 홀딩스라는 것도 있고, 다 그 한씨들이 모양이에요. 그 한씨면 나라 한자로 쓰나요? 네. 트러스트 자산운용도 들어와 있고, 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. 워낙 그 장부 가격이 이 높은 현재 그 입장이기 때문에, 5천 원짜리인데 워낙 그 지금 장부 가격이 높은 60만 원대가 35만 9천 원이니까, 또 그 발행 주식도 얼마 안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주식 같지는 않습니다. 그 BYC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이 좀 이 비정상적인 편법,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
그것을 이해해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. 매출원가가 대신 총 제조비용을 떨었다. 매출액에서 총 제조비용을 그냥 떨어버렸다. 우리는 매출원가 안 해요. 이런 선언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런 변화 자체도 원가 회계에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. 좋은 현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